처음 만난 날 시간의 틈을 키스를 했듯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닥터링을 시작하게 된 수학교사 이국희라고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첫 강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나 뵙게 되는 처음을 같이 시작하는 이런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닥터링이라고 하는 강의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새롭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상태에서 또다시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통을 주고 싶진 않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합 강의고요. 연합 강의로 이미 여러분들이 김민재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친구도 그 다음에 선생님 OT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선생님은 50강부터 75강까지 단원으로 하면 집합과 명제, 함수, 그 다음 경우의 수 세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단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OT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실 단원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건 이 세 가지지만 이미 이전에 김민재 선생님과 이 전 단원까지는 배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꾸준하게 온 걸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은 경우의 수가 끝나고 나서는 수학 1, 수학 2로 여러분들이 연장되어 가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OT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선생님 판수하시는 거 보시고 내가 부족한 거는 미리 조금 챙겨 보시고요.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먼저 조금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집합과 명제는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리수, 유리수, 정수, 수의 체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삼각형, 어떤 삼각형, 이등변,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 그리고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 다음에는요,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 쓰는 거는 집합과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미리 습득하셔야 될 것들만 적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은 소수, 그리고 합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셨을 거예요. 서로소요. 자, 마지막으로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 A가 B보다 크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조금 숙지를 하셔야 집합과 명제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집합과 명제에서는 뭘 배우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집합의 뜻, 용어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집합 사이의 관계. 자, 집합이라는 게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집합들 간의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집합들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사칙 연산처럼 집합도 연산이 있는데요. 집합 연산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제라고 하는 단원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명제와 조건이라고 하는 뜻을 좀 배우시겠죠. 당연히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니까. 명제와 조건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는 대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대우라고 하는 것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 같은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부등식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연계성을 좀 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내용으로. 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부등식이
뭘로 확장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배우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거 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대응, 변수, 함수값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셨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배우셨고, 그 다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게 뭔지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기억에 나셔야 돼요. 1차 함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역수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이 역수를 배우고 나서 뭘 배우냐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그래프를 배웁니다.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그래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내용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 똑같이 함수에 대한 뜻을 배우기는 하는데요. 이제 함수의 뜻과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함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함수, 그 다음 네 번째는 무리함수, 유리함수부터 쓸까요? 그 다음 마지막은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실 겁니다. 자, 연결성, 연계되는 걸 어떻게 보냐면 전반적인 게 당연히 다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역함수는 역수와 y는 x분의 a 전체에서 역함수를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함수는 유리함수로 좀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 분모의 유리화를 배운 이유는 우리가 무리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이제 왜 배우셨나 좀 아시겠죠? 그 다음은요, 이제 경우의 수는 많이 배우진 않습니다. 많이 배우진 않는데 문제가 수능에서 어렵게 나와요. 자,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경우의 수는 뭘 배우셨냐면 수형도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수형도 막 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시행한다 이런 거. 그 다음 곱의 법칙, 그리고 합의 법칙을 배우셨죠. 자,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는 거 차이가 있는 거는, 자, 사건은 뭐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배울 거고요. 이때는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순열. 그 다음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순열과 조합이 뭔지.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들을 배우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전체에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훑어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집합과 명제부터 경우의 수까지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집합과 명제를 배운 이유는요, 여기 함수하고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또 배우죠. 왜 또 새롭게 배우냐? 물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집합과 명제 다음에 배우는 이유는 함수와 경우의 수를 이제 뭘로 보겠다? 집합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집합 차원에서 함수와 경우의 수를 전개를 해나가겠다라는 교육과정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빨간색 글씨는요, 선생님 생각에서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추출을 해서 적은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길다면 길지만 뭐 짧지 않은 그런 강의에서 즐겁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뭐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더 심화된 내용들은 닥터링 이외에 올림포스 강의를 또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닥터링이라고 하는 단원을 선생님이 김민재 선생님과 서술형 평가 때 서술형 평가에 알맞은 그런 토론식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것도 짬짬이 한번 보시면서 재미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OT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수학을 시작해 봅시다. 아시겠죠?